배틀그라운드 37.1 패치로 신규 패스인 와일드싱, 그리고 BP 컨텐츠인 포근한 곰돌이 스킨이 출시됐습니다. 특히 이 포근한 곰돌이 스킨 같은 경우는 이렉 가방이랑 신발 스킨이 매우 예쁜데요. 제가 인게임 내에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스를 플레이하면 예상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BP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단품 스킨들이 어느 정도 BP에 판매될지 이제 추후 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내에 들어가시면 서바이벌 패스는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통 어드밴스 패스나 프리미엄 패스랑 베이지 패스로 구분이 됐는데요. 37.1 패치부터는 이제 패스 같은 경우는 한 종류로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상점을 눌러보시면 서바이벌 패스는 5,500원,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는 5,500원이고요. 스팀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는 4.99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전반적으로 해보면, 일단 패스 UI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틀그라운드에서 패스가 단일 패스뿐만 외에도 기간에 여러 종류의 패스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멀티 패스도 출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트랙 1 보상부터 먼저 보시면, 트랙 1의 옷 같은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 색상 같은 경우는 총 6종류의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 전 개인적으로 애쉬색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블루는 약간 제가 좀 패션에 센스가 없어서 좀 코디하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의 스킨이랑 하이 스킨, 헤어스타일, 귀걸이가 지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귀에 잘 안 보이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된 구성이고요. 그리고 에스파 캐릭터를 입혔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약간 뾰족한 구두고요. 그리고 팔찌, 이런 식으로 팔찌가 출시돼서 약간 네일 아트도 적용된 팔찌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지도 이렇게 껴져 있네요. 그리고 트랙 1 보상을 또 살펴보면, 먼저 옷 세트부터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와일드싱 패스가 되게 잘 출시됐다고 생각되는 게, 옷 스킨이 굉장히 예쁘게 출시되었더라고요. 기존 패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갤럭시 컨셉을 하거나 약간 좀 특이한 컨셉에 유지해가지고 좀 패스 상품들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패스 상품이 좀 배틀로얄 특색에 맞춰서 잘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제외하고 상의를 보면 에스파 스킨도 커스터마이징 제한이 없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신발을 제외하고 겉옷이랑 코디를 해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귀걸이도 이번에 좀 귀걸이에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진스나 에스파 캐릭터에 귀걸이도 장착하고 좀 디테일하게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 3에 이제 트랙 3 같은 경우는 항상 무료 보상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트랙 3 5세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돈 많은 부자가 약간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땅을 보러 간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제키 스킨은 이렇게 되고요. 뭐 구두도 약간 좀 뾰족한 게 전반적으로 출시가 됐네요. 그래서 트랙 1 보상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뮤턴트 스킨이 출시되었습니다. 샌드번이라는 이름으로 뮤턴트 스킨이 출시됐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DMR 리밸런스로 DMR이 전반적으로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뮤턴트나 M16 총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선차일드 낙하산, 그래서 이런 식의 낙하산이고요. 캐릭터에 이제 가방을 씌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0% BP 부스트랑 무기창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선차일드 무기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바이버 상자에서는 조금 더 약간 조나단이나 인기 스킨 획득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리스폰 쿠폰 10장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 댄스
153번 승리 댄스가 이런 식으로 춥니다. 서바이벌 패스 같은 경우는 이모트 하나는 구매를 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고, 제스처 같은 경우는 구매하지 않아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열쇠 2개, 네임플레이트, 침묵의 시간. 좀 약간 무섭게 나오네요. 네. 약간 사막 컨셉으로 잘 출시된 것 같아요. 그리고 5세트는 아까 리뷰를 드렸고, 부스스 스킨도 이번에 또 DMR 중에서 유일하게 너프되지 않는 무기가, 않았던 무기가 부스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잘 출시된 것 같아요. 약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레벨 뚝배기 스킨, 선차일드 헬멧인데 이렇게 막 엄청 예쁘진 않다고 생각들어요. 그냥 무난한 정도? 그리고 장인 토큰 15개, 헌터 상자 3개, 홀리며 400개, 600개, 열쇠 3개, 20% BP, 헌터 상자 2개, 네임플레이트. 약간 애니메이션 감성으로 출시가 됐죠. 트랙 3에서는 제가 이번 패스를 별점 5개를 중에 평가를 하라고 하면 5개를 주고 싶은 이유가, 일단 이런 5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주로 쓰이는 차량 스킨인 쿠페 스킨도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미라도 스킨이 아니라 쿠페 스킨입니다. 그래서 출시가 돼서 좀 실용성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가로 전파 방해 가방 스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방해 가방 스킨이 필요하신 분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거의 몇 개 없는 스킨인데 이번 기회에 패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스터죠. 약간 디테일이 들어갔네요. 스프레이고요. 도면 G코인 같은 경우는 패스 구매하시면 500 G코인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엠블럼이고요. 40레벨 달성하면 이런 식으로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가셔서 이번에 BP 상품으로 출시된 포근한 곰돌이를 보면 일단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가격도 전반적으로 싹 약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스킨 리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근한 능손이 세트로 해서 예전에 그 출시된 그 시바견 세트였나요? 하얀색이랑 갈색 그 스킨을 좀 따라한 느낌이죠. 전반적인 디자인은 좀 비슷한데 곰돌이 컨셉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포근한 능손이 세트 같은 경우는 상이랑 하의의 조합이 그렇게 막 깔끔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헤어 같은 경우를 보면 갈색, 총 6가지 색상으로 수치가 됐습니다. 핑크색이 좀 예쁘네요. 제 생각엔 핑크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인데 지금 보시면 핑크색이 좀 나쁘지 않고 괜찮죠. 그리고 이 신발 스킨도 이전에 비슷하게 늑대 컨셉의 스킨이었나요? 거기서도 좀 출시된 걸 따라한 것 같습니다. 겨울잠 준비 세트로 박싱하게 스웨터 스킨이 나왔는데 저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스킨보다는 이 두 번째 스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박싱한 느낌도 나고, 비니는 솔직히 좀 그렇다 치더라도 상의 세트 스킨이 되게 굉장히 잘 출시된 것 같습니다. 바지도 나쁘지 않게 코디를 할 수 있고, 신발 스킨도 나름 다른 스킨들이랑 코디할 때 예쁘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게 출시가 됐고요. 장비 스킨을 보면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상하이 세트로 나오는 2가지 세트의 구성품은 BP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비 세트, 뚝배기 스킨이라든지 가방 스킨, 그리고 무기 스킨 같은 경우는 BP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은 BP 구매가 불가능한 장비 스킨인데요. 2렙 뚝배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귀가 털로 약간 장착이 됐네요. 3렙 뚝배기도 마찬가지로 귀는 똑같은데 내부 좀 디자인이 살짝 다르고, 그리고 전 2렙 가방 고트 스킨이라고도 생각되는 게 곰돌이 스킨. 이거
어떻게 참을 건가요? 네.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구매 욕구 자극하는 스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귀엽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렉 가방 곰돌이 스킨 정말 예쁘게 출시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렉 가방 한번 귀여운 스킨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번에. 그리고 무기 스킨 같은 경우는 MP5 스킨 이 골드랑 베이직 느낌으로 출시가 됐네요. 그리고 벡터 스킨 막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MP5랑 그다음에 벡터는 예쁜 스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들 상품에 또 포함된 단품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UAG 스킨입니다. UAG 스킨인데 막 그렇게 990 지코인 치고는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슬리퍼 스킨이 되게 귀엽게 출시됐습니다. 이전에 약간 북극곰 신발이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나온 스킨인데요. 그러니까 딱거룩이나 코디를 할 때 좀 이런 슬리퍼 좋아하시는 분들은 BP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8000 BP로 구매 가능하고요. 곰돌이 슬리퍼도 마찬가지로 좀 이전에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슬리퍼였나요? 라이언 슬리퍼였나요?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8000 BP씩 투자하셔서 구매할 만한 스킨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 달 주기로 출시되는 BP 상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운동화, 그리고 약간 딱 달라서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슬리퍼 두 종이랑 그다음에 가방 스킨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슬리퍼 같은 경우는 두 종은 BP로 구매 가능하고요. 가방 스킨 같은 경우는 지코인 판매밖에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웹이벤트 스팀 배틀그라운드 유저분들은 웹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웹이벤트 풀참을 하시면 600 지코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웹이벤트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 2레벨 가방, 곰들이 귀여운 가방 스킨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웹이벤트 같은 경우는 추후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패스 레벨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패스부터 한눈에 보기 쉽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무과금 유저분들 30레벨 기준에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구성품이랑 30렙 기준, 그리고 40렙 기준, 70렙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재화들을 한 번에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스프 쿠폰은 다 한 것 같고요. 도면은 패스를 구매하셔야 이제 한 장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장인 토큰 같은 경우는 패스 구매하시고 30레벨 이상이 돼야 15토큰씩 얻을 수 있습니다. BP 부스트 같은 경우는 패스를 구매하지 않으시면 10이랑 20%를 받으실 수 있는데 패스를 구매하시면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G코인 같은 경우도 패스 구매 안 해도 100G코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구매를 하면 500G코인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기록 보관소 상자는 패스를 구매하시고 40레벨 이상을 달성하셔야 2개씩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패스를 구매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5세트 그리고 무기, 스킨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금 분홍색 하이라이트 친 상품이 무과금으로 획득 가능한 무기참, 제스처 스킨입니다. 이외 상품들은 전부 다 패스를 구매를 하셔야 획득할 수 있는 스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패스 5세트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에스파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스 만족도는 별점 5개 중에 5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전파 방향 가방이랑 쿠페 스킨이랑 5세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치 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패치부터는 패스가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프리미엄 패스랑 베이지 패스 두 종이 있어서 좀 저렴한 가격이랑 비싼 가격으로 두 종으로 나눠서 출시가 되었는데 37.1 패치부터는 프리미엄 패스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패스가 이제 한 기간에 하나만 출시가 되었는데요. 근데 같은 기간에 두 종류 이상의 패스가 출시되고 병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경험치가 이제 두 개가 중복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하나만 뭔가 우선순위로 쌓이게 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멀티 패스가 이제 출시가 되면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좀 항상 보는데 데일리 미션 경험치도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하루에 최대 4,500 패스 경험치를 데일리 미션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요. 37.1 패치부터는 3,700 SP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패스가 패치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패스 리뷰 영상 가져올 때마다 패스 계산기를 넣을 때
이 내용들이 패치되고 달라진 점들을 반영해서 계산기를 매번 업데이트하니 그 점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하루에 최대 획득 가능한 데일리 미션 경험치가 조정이 되면서 G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70레벨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3700 SP가 데일리 미션 경험치로 조정이 된다면 추후 제 생각에는 70레벨, 찐 말렙이라고 할 수 있죠. 달성 보상이 뭔가 좀 좋은 걸 주지 않을까라는 좀 행복해러라기보다는 그런 약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는 아까 인게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UI가 좀 개선이 되었고 패스 레벨,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프리미엄 패스로 단일화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보통은 패스를 구매를 안 하셨다가 한 뭐 28렙 정도 됐을 때, 29렙 정도 됐을 때 어드밴스 패스, 프리미엄 패스를 사버리면 10레벨권을 받잖아요. 그거를 근데 29렙 때 10렙을 해버리면 이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만렙을 찍고 10렙 어드밴스 패스를 구입하면 10레벨을 추가로 레벨업권을 그 당시에는 이용을 못하니까 레벨업권으로 10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제 생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레벨업권을 서바이벌 패스 외에도 제작수 패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바이벌 패스에서 레벨업권, 10레벨업권 계속 모아뒀다가 그 다음에 제작수 패스에서 이용을 해버리면 토큰을 모으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약간 등등 그런 좀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프리미엄 패스로 단일화하고, 그리고 레벨권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패스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번거로워졌던 게, 보시면 패스를 누르면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 UI에서 미션을 보실 때 데일리 미션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교체를 누르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클릭했을 때 체크 표시를 눌러서 교체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교체 누르고 X를 누르면 교체를 안 하는 거다 라고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UI가 좀 설명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70레벨 만렙 기준 레벨 계산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쫙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하루 접속일 기준 하루 평균 플레이 시간을 X로 잡습니다. 그래서 로비나 인게임 그냥 로비에만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대 6시간 6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게임에 접속하는지를 Y로 잡으시면, 그러면 패스 기간 동안 누적 데일리 플레이 경험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미션 경험치도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위클리 미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마지막 주차에 다 위클리 미션이 되게 해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4주 모두 클리어하기 때문에 18만 4천으로 잡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G코인을 사용하셔서 레벨업을 하시는 횟수를 G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계산식을 누적 경험치 계산식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X랑 Y랑 Z, G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하루 평균 플레이 시간을, 인게임 플레이 시간을 6시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주일 플레이 요일을 한 7일로 잡고요. 그리고 위클리 미션을 모두 다 클리어한다고 했을 때 18만 4천 XP가 들어오죠. G코인은 따로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X에다가는 6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7을 대입하시고, 그러고 위클리 미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18만 4천을 모두 다 깬다는 가정으로 넣고, G코인은 추가로 레벨업을 안 하니까 0을 해서 계산을 하면 누적 패스 경험치가 89만 2,400입니다. 이게 소가금으로 패스만 구입하고 별도 레벨업권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패스 레벨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패스 레벨 누적 경험치 계산식을 이용하셔서 계산을 하셔서 예상 경험치를 메모를 하신 다음에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내 경험치가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9만 2,400이 이 사이에 걸리잖아요. 87만 3천보다는 크고 89만 7,50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시작되는 지점이 예상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냥 나는 간단히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일단 가정이 들어가는 게 위클리 미션을 모두 다 클리어한다는 가정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게임을 총 며칠 하시는지,
그리고 게임 접속하실 때 접속일 기준 하루 평균 인게임 플레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로비 접속 시간 제어하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에 평균 5일 접속한다고 하고 접속일 기준 한 3시간 정도는 켜두긴 하는데 실제 게임하는 시간은 2시간이다 라고 하면 5일에 2시간에 해당되는 레벨, 예상 레벨이 41레벨이죠.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접속일 기준 플레이 시간이 X축이고 Y는 예상 레벨이죠. 그리고 그래프 종류가 일주일에 총 며칠 게임을 하는지를 1일부터 해가지고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했어요. 약간 거꾸로 해가지고 무지개를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7일 정도 했을 때는 접속일 기준 플레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목표 레벨이 만약에 난 패스 말레 한 30레벨을 달성하고 싶어 하면 이 30레벨 이것보다 이상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최소 일주일에 2일 이상 게임은 하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러고 2일 이상 하는데 한 3시간 이상씩 게임 하거나 아니면 3일 접속하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시면 달성이 가능하죠. 아니면 난 40레벨까지 달성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선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할지 가늠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접속일 기준 2시간밖에 게임을 안 한다라고 하면 최소 5일 이상은 접속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접속일을 일주일에 접속일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40 기준으로 딱 걸리는 걸 보면 그래도 1일만 하면 안 되나요? 3일 정도 접속을 하고 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야 적어도 이제 패스 레벨 40레벨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확인하셔서 말렙 목표 레벨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게임을 해야겠다라고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BP 상품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BP 판매가랑 직구인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한 달 주기로 배틀그라운드에서 번들 가격을 2,800 직구인 가격으로 한 달마다 스킨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세트를 2가지 종류로 출시를 하는데 항상 세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무기 총 4가지 세트로 출시를 합니다. 세트 1, 세트 2, 그리고 무기 세트, 장비 세트. 그리고 이 세트 1이랑 2에 들어간 상품 같은 경우는 BP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 의상 종류에 따라서 BP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겉옷이나 고급상의로 분류되는 옷 같은 경우는 600G코인의 단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24,000 BP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상의랑 하의, 신발, 장갑 같은 경우는 각각 400, 350, 200, 250G코인에 판매가 되며 BP 가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서 이걸 제외했고요. 헤어스타일이랑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BP로는 16,000, 1000BP. 그리고 모자, 안경, 마스크 같은 경우는 1000BP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기랑 무기참, 장비, 차량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BP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코인으로 반드시 사야 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2,700 G코인이죠. 그러면요. 2,700 G코인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스킨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 G코인에 스킨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거를 매달 구매를 하시면 스베는 34,000원, 카베는 한 28,000원에 번들 구매가 매달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굳이 돈 쓰고 싶지 않다. 장비랑 무기 스킨도 살 필요 없이 그냥 BP로만 다 구매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적겠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3만 6천에서 15만 4천 BP를 모으시면 이 가격으로 모든 BP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 무기 스킨, e스포츠 콜라보 스킨 같은 경우는 BP로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과금 유저분들의 공략을 말씀드리면 주간 보급이랑 영선 도전을 매주 풀참을 하시면 한 달에 약 12만 2천 BP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게임 플레이로 좀 BP를 채우면 어느 정도 이 BP로 출시되는 한 달에 출시되는 스킨들을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 상품 전리품 구매가 가능하고 보통 올해만 해도 한 7회 정도 좀 프리미엄 상품 전리품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0개씩 다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350만 BP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매번 이 정도 가격을 스킨을 구매하는데 쓰겠다라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BP를 많이 모으시고 프리미엄 상품이 출시됐을 때
약간 전리품을 50만 BP로 다 50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래도 이제 가끔 예쁘게 뭐 헤어스타일이나 신발 단품들이 출시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한두 개 정도 BP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뭐 8,000 BP고, 그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16,000 BP니까 딱 이 정도만 BP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고 장비 무기 스킨도 예쁘게 출시되는 게 간혹 있는데요. 이제 이번만 해도 이랩 가방이 굉장히 예쁘게 출시됐죠. 그런 경우에는 웹 이벤트에서 보통 스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웹 이벤트에서 못해도 600 지코인을 챙겨주기 때문에 웹 이벤트에서 지코인을 모아서 단품으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런 서바이벌 패스, 그리고 BP 상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